음해. 니 때문에 인생이 조졌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신원 확인이 돼요. 바로요. 그거 어렵지도 않지. 본 사람이 한두 명이라야지. 다른 쪽으로 비상 걸리는 거예요. 이건 조폭 간에 전쟁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살인사건 318회예요. 아유 많이 했네요.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금년도. 20일 남았죠. 20일 남짓. 정말 세월 유수같이 흘러가네. 근데 2024년은 뭐 이것저것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서 엊그제 12월 3일 날 일어난 계엄 사건이 아마 2024년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것 같아요. 아유 스펙타클해 너무. 스펙타클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진행형이라 아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24년은 연말 돼가지고 제대로 된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어요.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아이고 정말 서울에 막 헬기 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참 무서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자 이제 뭐 우리가 무서운 사건은 이제 살인 네, 사건이니까. 우리 일만 열심히 하시죠. 318회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정해 가지고 온 거는 2008년 사건이에요. 꽤 됐네요. 2008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가을이겠네요. 네. 2008년 9월 9일 23시 30분경. 밤늦게요. 그러니까 12시 자정이 거의 다 돼가는 무렵이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시네시티 극장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죠. 시네시티 지금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자주 갔어요. 지금 시네시티 극장 없죠. 옛날에 자주 갔어요. 있었어요. 시네시티 극장. 시네시티 극장 앞 인도에서. 인도에서요. 바로 앞에 인도에서 어이구. 한 남성이 네. 그 시네시티 그 인근에 있는 그 나이트클럽에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나이트클럽의 사장이었던 김 씨. 네. 그 당시에 40세 남성이에요. 예. 그 김 씨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해요. 강남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때 밤 11시 그때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밤 11시 30분경이 시네시티 극장 앞이잖아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인파들이 많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야간. 우리 말대로 뭐 백주대낮은 아니지만 네. 백주대낮이나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야. 강남 한복판에 영화가 막 끝나고 그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목격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런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칼로 사장 김 씨를 그 살해한 사람은 그냥 바로 신원 확인이 돼요. 바로요. 뭐 그거 어렵지도 않지. 본 사람이 한두 명이라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금방 뭐 이 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금방 인적사항을 뽑아냈죠. 네. 그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 가해한 사람, 그 살인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해남에는 그 조폭이 10개파라고 있어요. 10개. 10개파요? 뭐 10개명 할 때 10개파. 예. 해남 10개파의 그러니까 그 지역 깡패 조직이에요. 지역 조폭. 해남에 전남 해남에 예. 해남 10개파의 폭력 조직 두목인 이름이 박사문입니다. 박사문. 그 당시에 38살 남성. 두목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해남 10개파 두목 박사문이가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 김 씨를 40살 먹은 김 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거예요. 흉기태로한 거예요. 그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피살된 김 씨하고 박사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칼질한 게 아니래요. 그 앞에서 사람들 나와서 봤을 때 막 싸웠어요. 큰 소리네요. 둘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예. 말다툼을 한참 하더니 먼저 이 사망한 김 씨가 주먹으로 박사문이 안면을 구타했어요. 딱 때린 거예요. 그걸 맞고 박사문이가 땅으로 딱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나가 떨어질 때 박사문이 주머니에서 칼이 뚝 떨어졌어요. 칼 들고 간 거예요. 칼이 그랬던 평소에 소지했을 수도 있죠. 호신용으로라도 깡패니까. 저 조폭이니까. 그 떨어진 접이식 칼인데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발리송 나이프. 그 발리송 나이프 아시죠? 그 나이프를 그 떨어진 걸 딱 집어들더니 에이씨 하고 그냥 바로
자기를 때린 김 씨 그 복부하고 등짝을 한 2번 정도 찔러버린 거예요. 아마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쉽게 이 사람을 박사문이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거는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은 또 관리하기 때문에요. 예. 사진만 딱 뜨면 알아요. 그 인근의 현장 부근에 CCTV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그 CCTV가 있으니까 금방 박사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거 바로 특정한 거예요. 그럼 저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은 근데 그대로 이제 꼬꾸라지니까 사람들이 신고했겠고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이 되긴 예. 했죠. 그렇지만 1시간 반 정도 지난 네. 9월 10일 날 공안시경에 아이고. 공안시경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냥 칼 맞아서 죽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칼질을 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경찰이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냐. 이거 왜 이 사람 칼로 찌르고 서로 죽였지? 봐야죠. 가해자하고 피해자 관계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가해자를 확인해 봅시다. 가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남 10개파 두목 박사문이에요. 38세. 예, 박사문이에요. 예. 자, 피해자는 나이트클럽 운영자 김 씨인데 네. 이 김 씨도 신양 오비파 조직원이에요. 신양 오피파라고 있어요.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조폭 그 신양 오비파 뭐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여튼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폭력배인데 그들이 이제 서울로 다 올라와야 진출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아는 사이 100% 해남 식계파나 광주 저 신양 오비파나 이거 다 아는 사이예요. 자기들끼리 다 아름아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툼이 있어갖고 말다툼하다가 칼질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도 좀 조폭물을 먹은 사람이니까 사망한 김 씨도 먼저 주먹질한 거야. 누가 일반인 같으면 그 해남 식계파 두목한테 주먹질을 먼저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이제 주먹질을 한 거고. 맞고 나가 떨어졌다가 칼 떨어진 거 보고 이제 들어서 열받으니까 찔러버린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경찰이 탐문을 열심히 했어요. 도대체 얘들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게 서로 그 싸우고 칼질하고 이럴까 탐문을 한 결과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역시 친했던 게 맞습니다. 친했어요. 예, 코스닥 기업에다가 공동으로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전을 했구나 얘네들이. 예, 코스닥 기업에 공동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주식이 하락하는 바람에 갈등이 좀 있어 왔던 거예요. 둘 사이에 갈등이. 근데 이제 경찰은 최초에는 지들끼리 뭐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조폭끼리 뭐 또 혹은 이권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칼질한 게 아닐까 이제 경찰 최초에는 그렇게 봤던 건데 좀 더 깊숙이 조사해 보니까 둘이 친했고 아주 친했고 주식에 투자했고 다만 요즘에 주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갈등이 좀 있어 왔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면 야 이거는 이쪽 파에서 이쪽 파를 칼질했다 그러면 이 조폭 간에 집안 건드린 싸움이 되는 거거든. 전쟁 나잖아, 저거는. 그러면 조폭 간에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두목이 또 칼. 그러니까 경찰이 살인 사건 수사는 수사고 다른 쪽으로 비상 걸리는 거예요. 이건 조폭 간에 전쟁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혈 사태죠, 이제. 경기도에 있으셨을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런 거 꽤 많았죠. 뭐 이런 거 꽤 많았어요. 현장 가가지고 난 맞아서 눈알 빠지는 것도 봤다니까 현장에서. 눈알이 빠지는 걸 내가 이렇게 그것도 봤어요. 하여튼 조폭 간의 전쟁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일단 죽은 김 씨 영안실에 경찰까지 배치를 해요. 형사들 다 투입하고. 박사문이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 동향 살펴보고 걔들 감시해야 되잖아. 그것도 칼부려 넣으면 안 되지. 이게 완전 쌍비상 걸린 거예요. 그러네. 살인 사건 비상, 조폭 간의 전쟁 벌어질까봐 비상. 이제 비상이 걸려 대비를 합니다. 그러는 한편 박사문이는 어떻게든 검거를 해야 될 거예요. 잡아야지 빨리.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어디냐? 강남구 역삼동에. 그 역삼동으로 경찰 바로 가요. 주거지로 가고 주거지 당연히 없죠. 팀 나눠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 팀은 전남 해남 일대를 그 식계파니까 해남 고향이잖아. 그쪽으로도 경찰을 배치해서 추적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목이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이건 빨리 수배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 있는 족보가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박사문이는 빨리 공개 수배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전단 배포를 해요. 이건 발빠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긴급 수배 그냥 때려버리는 네, 거네요. 바로 때립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보고 뭐 이거 인적사항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도주한 거니까 뭐 특별히 밝힐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목격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화 끝나고 나면 다 봤으니까. 아유, 뭔 일이야 그게.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단을 이제 얼굴 나온 거 이런 거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거하려고 이 박사문이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조사해요. 다 데려다 이제 조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야 조폭끼리의 어떤 이권 다툼이냐 뭐냐 이런 것도 또 따져보겠죠. 네. 따져봤더니 역시 경찰이 이제 그 탐문에서 얻은 그 내용 네. 주식 투자해가지고 싸움이 났다. 즉 말하면 이제 그 이 주식을 투자하고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거 이런 거 관여를 하고 있었대요. 이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이거 깡패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예, 맞아요. 이거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망한 김 씨가 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박사모니한테 넌 손 떼 이거. 아, 박사모니한테 손대라고. 너 손 떼라고 딱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모니가 왜 내가 손 떼? 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사이가 나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건 명확합니다. 큰 돈이 걸렸나 보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추가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발생한 거예요. 네, 네, 네. 얼핏 들렸대요. 목소리가 하도 커서. 그 김씨인지 저 박사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누군가가 전라도 말로 음해 니 때문에 인생이 조졌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면서 우당탕탕 싸움이 시작됐고 네. 그 후에 뻑 하는 소리 들렸을 때 보니까 김씨한테 박사문이가 먼저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졌는데 맞고 떨어졌는데 그때 그 주머니에서 칼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짚더니 그냥 바로 복부를 그냥 내리꽂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그냥 현장을 그냥 직접 본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많이 만나 보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공개 수배할 때 1번으로 올렸습니다. 1번으로요? 예, 중요 피의자 종합 수배 명단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그 1번으로 올리면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전국 경찰 형사들이 이제 검거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중요 사범입니다. 아, 그리고 노상에서 칼질하는데. 예, 그리고 이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는 데서 버젓이 칼질하고 예. 갔다면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빨리 잡지 않으면 맞아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꼭 잡아야 할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경찰이 이제 그 비중에 따라서 일본으로 그 종합 공개 수배도 하고 저 고향으로도 내려가고 집으로도 가고 이렇게 검거하려고 했는데 박사문이가 오리무중이에요. 그럼 교수님 그 조폭들은 이렇게 좀 약간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도망 다니면. 예, 그건 정확하게 맞아요. 조폭끼리는 그 상호간에 좀 숨겨주기도 하고 예. 생활비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수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또 밑에 조직원들이 밑에서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조직폭력배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면 네. 검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조직폭력배들끼리는 자매결연도 해요. 아, 이쪽 자기들끼리요? 지역과 저쪽 지역의 이 그 조폭들끼리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야쿠자하고 뭐 이렇게 그 국제 PJ하고 영훈아니가 뭐 맞아요. 자매결연 맺는 것처럼 예. 지방끼리 이를테면 제 기억에는 의정부 깡패들하고 강릉 깡패가 자매결연을 맺었었어요. 야. 그래서 의정부 애들이 사고 치면 강릉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정부 사고 나면 우리 강릉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기도 했었거든요. 대신 강릉에 사고 치면 강릉 형사들이 꼭 의정부로 와요. 이제 이 자매결연 조폭 이게 맺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좀 등 따숩게 그 좀 도와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자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자매결연 조폭 또 그다음에 정말 다른 파라고 하더라도 의리 있게 지낸 조폭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네. 다 추려가지고 내사를 벌여요. 그렇게 했지만 오리무중이에요. 박사문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놈들이 도주하면 장기간 오랫동안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조직폭력배들은 조직폭력배 일을 하는 지들 자신도 늘 경찰한테 주목받고 있죠. 그렇지. 맨날 감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내 신병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사람 도와주다가 그 지들 말도 떠넘겨서 때로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다른 조폭의 도움을 받는 기간은 약간 한정돼 있습니다. 통상 얼마 정도? 그래서 대체로 1, 2년 이내에는 검거가 돼요. 그러니까 돈 끝까지 떨어지네. 못 도와줍니다. 네. 그게 상례인데 그런데 박사문 같은 경우는 거의 증발 상태로 사라져버려요. 증발이에요? 거의 증발입니다. 어디 간 거야? 이거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표현을 잘못하면 큰 오해받을 수 있는데 박사문이가 같은 그들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 잘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기간 도피 못해요. 조폭이 조폭을 돌봐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절대로. 있죠.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예. 대체 제 기억에는 1, 2년 이내에 다 잡혀요. 또 조폭이 다른 사람 신세질 수는 없잖아. 조폭 신세지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않죠. 근데 그 조폭이 나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한계가 있지. 지도 불편하죠. 근데 이 경우는 박사문이가 거의 증발을 한 상태예요. 증발. 우리도 유효. 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증발. 증발해버렸다. 4년 동안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야 이거 해외로 내띄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해남 쪽이니까 네. 해안을 통해서 도주했을 가능성, 밀항성 같은 것도 하고 배 타고 올 수도 있겠네요. 배 타고 예. 그래서 밀항 등으로 해외로 도피했을 걸로 보고 그 해경 당국하고도 협조를 하고 항만 같은데 목격자 뿌리고 첩보원 총동원해요. 그렇게까지 관련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굉장히 폭넓어졌어요. 당연히 이제 위조 여권 같은 거 만들어주는 브로커들까지 다 조사해요. 예. 그동안 이렇게 관리하고 놔두고 있어요. 예. 저거 분명히 저 새끼 하는 일은 이게 아니 여권 위조하는 놈은 죽는 날까지 여권 위조해요. 걔가 할 줄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계속 그거 네, 해요? 빵에 한번 갔다 오면 경찰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 새끼 갔다 왔는데 예. 또 할 거야.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는데 예. 당분간 안 하죠. 그치. 나 손발 씻었어요.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얘기는 하지만 네 말을 믿냐 이 새끼야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켜보면 언젠가는 해요. 그래서 또 따거든요. 또 그리고 잘 또 관리해가지고 그 똑같은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브로커를 또 검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이거 지켜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났을 때 오직했겠습니까? 항구 다 뒤지고 다 뒤졌겠지. 그랬으면 여권 브로커들 얼마나 많이 잡아들여서 조사했겠어요. 사진 네가 붙여준 그 위조 여권 해주는데 박사문 있었어 없었어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증발입니다. 증발. 증발이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얼마가 됐냐면 4년이 흘렀어요. 아유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수사 전담반은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돼요. 네, 해체됩니다. 1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라. 수사팀이 해체된다는 얘기는 이제 수배 상태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팀 입장에서 좀 허무했겠다. 4년 동안 맞이죠. 다 뒤졌을 아마 텐데. 허무한 정도를 넘어서서 좀 비참하죠. 수사팀 해체하면서 저 눈에 귀에 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자탄도 하시죠. 니들 같은 새끼들이 형사야? 밥 처먹어 이 새끼들아? 밥이 입에 들어가 이 새끼들아? 형사? 웃기고 있네. 꺼져 이 새끼들아. 이러고 해체했을 거야 아마. 검거 못 해갖고 그 독촉받고 추궁받는 거는요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거 이상입니다. 주로 이제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실무자 하실 때 간부님들 어떻게 독촉을 해요? 아니, 진짜 뭐 그건 사례만 좀. 그냥 달달달달 볶는다는 개념보다 훨씬 세다고 한 100배는 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뭐 내가 형사개장할 때 이제 중간중간 보고 들어가잖아. 경고하면 그 들어가서 인사하고 서장 들어가면 서장 얼굴 딱 쳐다보고 개돼지 취급해요. 왜? 저 누구누구 사건 보고 왔습니다. 그거 놓고 가. 고개 돌리고 딴짓해요.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안 마주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어떡하냐? 너는 무능력한 새끼자 이 소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가끔씩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 회식 한 번씩 하면은 이제 서장한테 보고하고 나가기도 하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식이 없죠. 회식한다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새끼들 어디서 회식을 해? 어디 밥 좀 그래. 근데 사실 단합대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거든요. 월 한 번씩은 고기 좀 먹여야 돼요. 삼겹살밖에 못 사줍니다. 소고기는 비싸서 그 많은 또 워낙 많이들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자체를 못 꺼냅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하냐면 몰래 하죠 하기는. 그것도 안 하면 이제 단위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반장은 반원들 먹여야 되고 계장은 계원들 좀 먹여야 되거든요. 조직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도 못하지. 이거 뭐 잘 잡고 그랬을 때 저 회식합니다. 그럼 형사가 또 금일봉 들고 오거든요 사장이. 사장이 그래도 야 이거 그 고생해 하고 격려하고 한 잔 차 마시고 가거든요. 그럼 으쌰으쌰하고 먹고 이제 그 맛에 또 다음 수사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이거 못 잡아서 벗길 때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만만치 않았겠다 그럼. 그 스트레스 한 30년 넘게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지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운 좋게 좀 잘 잡은 편이에요. 잘 참으셨죠. 욕은 먹어가면서 잘 잡았던 것 같아. 하여튼 4년이 넘으니까 이건 전담팀은 이제 뭐 완전히 해제됐고 진짜 오르면 중이네 이거는. 수배 상태만 남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면 이제 손 놓은 거거든요. 네. 다른 사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네. 아까 2008년이었잖아요. 네. 2011년이 됐어요 이제. 3년 지나서요. 강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강남경찰서로 어떤 소스가 들어와요. 박사문이가 지금 해외 나간 거 아닙니다. 해남 고향 해남에 있습니다. 이런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첩보가. 물론 이건 아마 거의 그쪽 세계에 얘기했죠. 뭐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이제 그 끈앞을 안테나들이 준 건데 이제 그런 소스가 들어와요. 첩보 내용인즉슨 박사문이가 지금 도피 자금이 떨어졌다. 떨어질 때 됐죠. 그렇죠. 4년이니까. 네. 도피 자금이 떨어지니까 그 도피 자금을 좀 만들 목적으로 고향 해남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광주의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광주에.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를 아주 까맣게 썬팅을 해가지고 밖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게 새까맣게. 2008년도에 썬팅 새까맣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보이게 돼야 돼요. 근데 박사모니가 그렇게 까맣게 사람 확인할 수 없게 썬팅을 했고 절대 차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지는 않는다. 늘 차만 이용한다. 차로만 이동하고 노출될까 봐. 요런 소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이런 첩보라면. 그러네요. 구체적인. 어떤 첩보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또 그럴듯해서 해봤는데 속아 넘어간 적도 많고. 많으시고. 하여튼 그래도 이 정도 어떤 그 좀 구체적인 첩보라면 경찰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담당 형사들이 수사에 나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시골이에요. 해남은. 언어도 틀리잖아. 금방 알아요. 시내 나가면 시내가 여기서 저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 강남 형사들이 옷차림새부터 달라요. 진짜 아무래도 도시적. 옷 입은 그 옷차림새부터 다르고 이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뭔지 모르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지역색이 좀 있어요. 지역색이 외모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그 해남의 좁은 바닥에 가가지고 외지인 강남 형사들이 가서 뭐 탐문하고 다니면 자 우선 말투에서도 그러니까 사투리 안 쓰잖아. 사투리 안 쓸 거니까 이거는 형사들 금방 노출돼 가지고요. 아마 내려가서 한 군데 구멍가게에서 뭐 하나만 물어봐도 순식간에 해남 전체에 퍼질 거예요. 누구 왔다 갔다고. 서울에서 형사들 몰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적인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역 수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요. 해당 경찰서하고 공조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지역 경찰서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진행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경찰서 해남 경찰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남서는 서울청 소관, 전남청에 해남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서, 해남서, 서울청, 전남청이 공조수사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첩보 확인할 길도 없어요. 쉽지 않다. 이게 안 쉬워요.
이 정말 조직폭력배 관련된 수사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또 조직폭력배 관련된 그 수사는 일단은 목격자가 진술을 안 해줘요. 보복이 보복 두려워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강남 형사들은 해남 지역에서 수사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하죠, 교수님. 예, 말투 그런데 때문에. 광주 쪽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면 거기는 대도시잖아. 예. 그러니까 강남 형사들은 대도시로 가요. 아. 광주 쪽으로 가고 해남 형사한테 부탁해요. 니네 관할에는 박사문이 나타난지 니들이 좀 알아봐줘. 조사봐 달라고. 이렇게 쪼갭니다. 예. 그래서 강남 형사들은 광주 지역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수사에 돌입을 하고 네. 이제 근데 또 광주에 배치되는 또 강남 형사들도 가능하면 고향이 광주인 사람들 그게 맞죠. 형사들 중에서 그게 맞아요. 예. 그래야지 사투리도 일부러 가서 똑같이 팍팍 쓸 수 있고 예. 또 그 지역 정서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청 단위에서 강남서 단위에서 고향이 가능하면 광주 지역 출신 형사들 혹은 호남 지역 출신 형사들을 그쪽으로 풀어서 수사를 하죠. 아유, 교수님 경상도 가도 경북 가고 경남 사람 사투리 보면 알더라고요. 경상도 쪽으로 보낼 때는 당연히 경상도 사투리 쓰는 형사들 알더라고요. 저 보내요. 사람 어디라고 다. 그리고 저 경상도 아닌 형사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꿀먹은 예, 뻥뻥거리 예. 마냥 괜히 나서면 안 돼. 강원도도 그러고. 강원도도 그 강원도 특별한 또 사투리가 있더라고. 예, 톤이 있어요. 그게. 그거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쪼갠 겁니다. 아, 쪼개야지. 해남은 니네들이 좀 도와줘. 해남 그 지역 좁으니까 우리는 좀 약간 대도시 광주 쪽으로 되도록 광주 지역 출신 형사들을 뽑아서 광주 쪽으로 배치를 해요. 이제 그렇게 수사가 들었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첩보를 받고 이제 그 수사를 이제 내사지 은밀히 하고 있는데 2012년 1월 3일 날 23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박사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요. 서초동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광주 내려가 있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본서에서 연락받은 거야. 지금 박사문이가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있대. 그러니까 이거 당장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없고 이제 다른 형사들이 덮쳐야지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광주에서 귀쫑긋 세우고 있는 거지. 이거 뭐지 그러고 본팀은 내려가 있고. 뭐야 우리를 내려온 사이에 지금 거기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력팀 형사들이 소집돼 가지고 아파트 덮쳤어요. 근데 박사문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바카라 도박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도박장이요? 예, 바카라 도박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카라. 그 당시에 이 바카라판 그 아파트 빌려 갖고 하는 거는 조폭들이 했어요. 그러겠죠. 예. 누가 거보시에. 그 현장에서는 도박판 운영자 한 씨. 얘 44살 10개파 조직원이에요. 얘가 십계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그 밑에 조직원 뭐 35살 이모 씨 등등 해가지고 또 바카라 도박에 임한 사람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날 체포한 게 35명. 많이 들어가 있었네. 예, 뭐 30대에서 50대 남성 19명. 그 다음에 여성은 16명. 아이고야. 그 유인해서 끌어들여 갖고 도박 다 붙여서 이쪽 무대기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딱 덮친 거지 경찰이. 엄한 거 큰 거 잡았네. 그것도 그 도박판이 있다고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거기 박사문이 있다고 신고한 거야. 그렇게 신고 들어왔죠. 근데 박사문이가 있다고 신고할 만한 게 또 박사문 십계파 조직원들이야. 그러니까 한씨 그 도박판 운영자 한가 같은 사람은 도박 개장한 걸로 죄가 되죠. 바로 구속됐겠네. 구속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날 도박했던 사람 35명 적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5명을 잡아놓고 얼마나 눈 빠지게 봤을 거예요. 박사문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서 꽝 친 거죠. 그럼 이제 뭐 신고를 하긴 한 건데 예매하게 준 거네. 그래서 이거는 형사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추정이고요. 형사들이 박사문이가 아직도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등 수사를 개시를 다시 했잖아. 네. 수년 만에. 네. 이러니까 쉽게파하고 경쟁관계 혹은 감정이 있는 측. 그 깡패 조직에서도 그쪽에서 박사문이가 없는 거를 알면서도 그 도박판을 알려준 것 같아. 박사문이를 빙자해서. 두드려 맞으라고. 식계파 조직원들을 죽으라고. 그러면 식계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조폭에서 박사문을 빙자해 가지고 이 식계파가 운영하는 도박판을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러면 또 수사도 또 복잡해지잖아. 이거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려야 되니까. 박사문이 잡는다고 갔다가 도박 아, 예. 사본만 잡은 거지. 그 35명 조사하려면 시간 잡아. 네.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강남 경찰서에서 이제 헛다리 짚은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제보는 제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공조 수사를 요청받았던 해남 경찰서. 예. 자, 해남 경찰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부담돼요, 교수님? 자, 강남서에서 공조청을 지방청을 통해서 공조 요청이 들어왔잖아. 네. 해남에 박사문이가 들어와 있다는 소스가 있다. 네. 그런 소스가 있으니까 잡아달라고 공조가 들어왔잖아. 네. 그런데 해남 경찰서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박사문이를 못 잡았어. 근데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보니까 해남에 있었어. 아, 그거 안 되지. 그러면 해남 경찰서는 박살나는 안 거예요. 돼요. 최악이에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최악이요. 옛날에 신창원이가 있었는데 그 맞아요. 제대로 못하는데 다 박살난 거랑 똑같아요. 마련하지. 이거 해남 경찰서는 입장이 더러운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내 있는 것도 거예요. 아닌데, 일단은.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박사문이가 해남 일대로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이 검거하지 못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이제 해남서는 아주 그냥 골이 지끈지끈 아픈 거야. 그냥 이거 본전치기도 안 되는 정도. 딴 동네 가서 사고 쳤는데 그냥 동네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비상 걸린 케이스야. 예. 형사들이 이런 경우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어이씨 남의 똥에 주저앉았다고. 꼬였다 이거구나 그냥 상황이.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똥에 주저앉았다고 이 말을 형사들이 많이 합니다. 아씨 남의 똥에 주저앉아서 이게 뭐야? 말할 순 없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짜 남의 똥에 주저앉은 거예요. 네네네. 이때 이제 수사과에 근무하던 건데 그 이 당시에는 수사과 형사계 그 당시 형사과 형사계지만 지금은 네. 수사과 형사계 수사과 소속의 형사계 뭐 경제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 중이던 김상혁 경사가 있어요. 부장님이네. 예, 김상혁, 네. 김성혁 예. 경사가 있었어요. 예. 형사 계급에서 계급이 경사라면은 베테랑입니다. 이때는 진짜 짬이 베테랑이죠. 좀 되고요. 예. 그래도 경찰 서울로 얘기하면 데스크 보거나 데스크가 뭐냐면요. 경찰서에 혹시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가분들 알 거예요. 철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똥똥똥 누르고 저 좀 저기요 여기요 그러면 문이 따까당 열려요. 이거 눌러줘서 예. 그거 딱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이거 이렇게 단을 만들어갖고 2층 같은 책상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 아 있었어요. 출입구에 예. 그 데스크요. 아 그걸 데스크라고. 데스크요. 예. 왜 오셨어요? 그 대체로 누가 하냐면 데스크를 경사급이에요. 그 데스크라고 해요. 아주 고차원 현사님. 예, 혹은 뭐 경사 계급장 달고 반장 아주. 저도 경사 계급장 달고 뭐 강력 반장, 폭력 반장 다 했었어요. 파출소장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그 당시 그랬죠. 예. 이제 아마 그 김성혁 경사니까 베테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책임감이 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조수사 지원팀 전담으로 이 김성혁 경사가 지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박사문이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건보하고 계시구나.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강남 경찰서로부터 박사문과 관련된 제보 소스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김성혁 경사가. 네. 그래서 이제 김성혁 경사의 활동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성혁 경사가 이거를 잡으려면 만약에 여기 온 건 분명한 것 같아. 광주하고 해남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리니까. 예, 소스도 이거 보니까 선팅한 차 끌고 다니고 이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것도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잡으면 개망신이야 해남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 김성혁 경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박사문이하고 친한 조직폭력배 신상을 먼저 파악을 쫙 해요. 그때 고위 지역 깡패니까요. 박사문이하고 특히 또 같은 저 조폭끼리도 친한 사람이 있잖아.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신상을 쭉 파악해서 예. 왜 도피 중에 있는 조직폭력배는 가장 끈끈한 관계의 조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조폭이야. 도망다니는 조폭인데 내가 저 염교수가 조폭이라고 그래. 네. 이 조폭 김목준이가 도망을 다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염교수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저쪽 상대 조폭한테. 근데 어설프게 내가 나 좀 도와줘 하고 도망다니는 놈이 부탁 잘못했다가는
코발리는 수가 있어. 코발른다고 그런다며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섣불리 도움 요청했다가는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게 걔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생각을 왜 조폭 사회는 의리는 없거든. 의리 없더라고요. 오로지 이거거든. 예, 그냥 발라버리더라고요. 돈이거든요. 예.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섣불리 도움 요청을 못 한다면 박사문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도망다닐 수 있다면 아주 끈끈한 조폭한테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형제 수준이네요. 거의 그렇죠. 의형제 수준. 네, 의형제 수준이네. 그러니까 그 가장 끈끈한 조폭을 찾아라. 그 끈끈한 조폭을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미행하다 보면 박사문이하고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착안한 거예요. 김성익 경사가. 잘하셨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1년에 걸쳐서 미행합니다. 그 친한 깡패를 예. 1년 동안 따라다닌 거야. 예, 1년 동안 미행을 합니다. 집요하다. 그 친한 깡패를 1년 동안 미행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또 있어요. 걔가 주로 가는 데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 자주 가고 어디 들린 다음에 어디 가고 요 장소는 어떻게 보면 범행 장소일 수도 있어. 그들의 집합 장소일 그러죠, 불법을 수도 할 수 있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된 거야. 아. 1년 동안 꾸준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 그게 전담 마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잖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대체로 일요일 날 아침에는 여기 가네. 월요일 날 오후에는 여기 가네. 하여튼 요 장소는 딱 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자주 모이는 여러 개의 장소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짬만 나면 수시로 거기 찾아가는 거. 매일 거기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네네네. 파악을 딱 해놓고 네. 틈만 나면은 여기 가보고 또 여기 가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출몰할 가능성이 많은 장소잖아.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자주 모이는 여러 개의 장소를 파악을 하고 네. 수시로 찾아가서 원거리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 망원경으로요? 네, 멀리서 탁 내려다 보는 거야. 영화 나온 대로 하셨네.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그 과정에서 네. 뭔가 박사문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사진상으로는 아니야. 아니고. 근데 비슷해. 그렇게 의심스러운 대상을 포착한 게 2012년 7월 30일경이야. 7월에. 뭔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나가는데. 그래서 김경사는 일단 걔네들이 모이는 여러 곳을 확인을 하고 수시로 들려서 망원렌즈로 출입 조폭의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이것도 영화랑 똑같네. 착착착착착 계속 네. 찍는 거야. 네. 그래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자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야. 이제 찍다가 예. 그 중에서 예. 해남에 있는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은 네. 조직원, 예. 부두목, 그다음에 부두목의 BMW 자동차 그리고 박사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 하여튼 저건 조직원 아닌데 쟤는 누구지? 이렇게 의심 가는 인물이 하나 있어. 예. 그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얼굴은 아니라며. 그런데 아니야 사진상으로. 그러던 중에 탐문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그 김성혁 경사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를요? 박사문이가 도피하던 도중에 성형 수술을 했답니다. 그럼 얼굴이 바뀌었겠네요. 예. 이때 긴가민가 했잖아. 거기 나오는 거, 부두목하고 나오는 거 BMW 타고 그때 옆에 어떤 남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박사문이는 아니었어. 근데 그 이후에 첩보를 딱 입수해 보니까 성형 수술했다네. 얼굴이 바뀌었고. 그럼 그게 맞네 그놈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긴가민가 했던 그 사람이 이 박사문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더 열받은 건 이제. 어이씨 그때 땄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걸음걸이 추정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열이 빡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나타나면 잡으려고 계속 잠복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박사문이가 안 나타나. 해남 지역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 어떻게? 돌이키면 박사문이는 부두목하고 그리고 조폭 한두 명하고 계속 어울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뻗쳤네요, 그냥.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 부두목을 미행하면 결국 박사문을 이제 검거할 수는 있겠다고 판단을 했어. 김성현 경사는. 그래서 부두목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해. 네. 자, 부두목은 집이 광주 광역시 수안지구에 거주를 해. 수안에. 거기에 거주를 해. 세남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광주에도 출몰한다는 첩보가 있었잖아. 그다음에 또 박사문이하고 친한 지인이 광주 그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어. 충장로에서요? 그 두 사람을 광주 쪽 가가지고 추적을 하면 거기서 박사문이가 나타날 것 같은 거야. 그렇죠. 확인해봐야겠네. 그래서 김경사는 요 두 명만 제대로 감시하면
박사문이 검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네. 일단은 박사문이가 성형수술하고 나타나는 건 이제 확인이 됐잖아. 그렇지. 광주 해남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예. 그러면 있기는 있는 거니까 요 두 사람만 꾸준히 따라다니면 잡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집에도 안 갔대요. 김경사. 대단하다. 거의 매일 잠복근무했대. 매일 잠복근무. 망원 내지 끼고. 그 팀원 몇 명하고. 이게 대단한 의지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김성혁 경사 입장에서는 해남에서 그 건설 회사 있는 데에서 그게 분명히 박사문이었는데 그거를 봤으면서도 긴가민가해서 체포를 못 했잖아. 그거 못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열이 엄청 받아 있었던 열 거야. 받아 있겠지. 씨, 그때 따스야 이 네. 새끼 성형수술했었구나. 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랬겠네요. 그 열이 받으니까 독이 이거 이제 형사말로 독이 오른 거예요. 이거 꼭 잡아야지 이 새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님도 성형 때문에 못 잡은 경우 있으셨어요? 엄청 열받죠. 나는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한참 내가 수사할 때 이 가짜 석유 이거 만들어서 팔았죠. 예. 그 두목이 그 총책이 엄청나요. 그 이권이. 그거 내가 잡았는데 이거 완전 페이스오프 해가지고. 페이스오프. 그 새끼요. 야 깜짝 놀랐네. 이거 생사람 잡은 줄 알고 나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잡아놓고도. 그거 있었어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김경사는 이제 그때 긴가민가에 못 잡은 게 열이 빡빡한 거야. 열 받지. 다 잡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쪽으로 진출해갖고 이제 이 두 사람만 이제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니까 부동원하고 박사문이 지인. 예. 2012년 11월 5일이 됐어요. 2012년 11월 5일 오후입니다. 오후. 김경사가 이제 직원들하고 대상자들 그 두 사람 동선을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따라다녀. 그랬더니 옮기기도 많이 옮겨. 충장로로 갔다, 금남로로 갔다, 대인동 일대로 갔다. 저는 여기 잘 알아요.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저도 여기 잘합니다. 네, 충장로, 금남로, 대인동 일대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잠복 짜증 엄청나지. 동네도 복잡하네요. 잠복에 잠복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인동에 있는 한 유류주차장에서 유류주차장 그 이제 중국 말하면 롯데백화점 광주점 노상 쪽이에요. 그 유류주차장 거기에서 부두목이 BMW 타고 댕긴다고 그랬잖아. 그 자동차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다 지키는 거예요. 부두목이 나타날 때 이제 부두목을 또 따라다니려고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BMW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일 16시 50분경 잠복 2시간이에요. 그 김경사가 잠복한 지 2시간 만에 박사문이가 BMW 옆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에 타려는 거를 박사문이라는 걸 알잖아. 이제 성형에서 그때 그 건설회사에서 나오던 그놈 아니야. 그놈이 그 BMW 옆에 소나타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썬팅이 진하게 된 차가 있어. 딱이네. 그때서 보니까 그걸로 딱 타려는 거야. 저거 박사문이야. 덮쳐. 그래서 형사 4명이 순식간에 달려부터 덮친다. 해남사 형님들과 잡으셨어요. 와. 이때 박사문이가 이제 도주하거나 저항할 거를 대비해서 먼저 공포탄을 빠바방 2발 쏩니다. 경고했구나 아예. 너 개기면 쏜다 이거지. 치면. 그래서 그냥 즉시 그 총 쏘면 주저앉습니다. 그냥 공포탄도 총소리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때 잡았을 때도 얼굴이 진짜 바뀌어 있었었나요? 검거를 하면서도 그래서 도대체 이 사진상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일순간 형사들 4명이서 이거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큰일 나지 잘못하면. 쫄았다는 거야. 그렇게 박사문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수님? 왜요? 박사문이가 원래 몸이 한 100kg 정도 된대요. 신장이 180에 거구입니다. 180에 한 100kg 정도 된대요. 거의 나하고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때리면 맞겠다. 그런데 도피 중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못 먹어서 그런지 20kg가 감량돼 있었어요. 많이 뺐네. 홀쭉해진 거요. 80kg가 돼버린 거예요. 80kg가. 다른 사람 같겠네. 홀쭉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한 사실이지만 범행 이후에 바로 광주하고 해남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서울 쪽에 숨어 있었어요. 있으면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가고 쌍꺼풀 수술하고 보톡스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포인트가 있겠네. 그래갖고 수배 전단의 모습하고는 180도 달라요. 다른 사람 잡았네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페이스오프네. 그러니까 잡으면서도 이거 박사님 맞아 이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때 가장 자신 있었던 거는 김형사였다고 그래요. 김형사는 그 건설회사에서 미리 한번 봤으니까. 이때 검거된 박사문이는 크게 저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걔 포기한 거예요. 이가 그때 중얼중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씨, 내 운이 여기까지네. 아이씨. 이랬다고 합니다. 내 운이. 에이, X8 뭐 이러면서. 예, 박사문이는 도피 기간 중에 얼마간은 서울에 머물면서 성형수술 받았던 거고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박사문이 너 이 새끼 성형수술 받았지 하고 이제 물어봤겠지 형사들이.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 나 쌍꺼풀만 수술 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쌍꺼풀도 그래요. 크지. 근데 나중에 이제 보톡스 시술 받은 것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보톡스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타려고 했던 그 소나타 승용차. 네. 그거 이제 압수했겠죠. 네. 그래서 수색을 해봤더니 트렁크 속에 등산 장비. 그다음에 운동화, 텐트, 낚싯대, 등산모 이런 게 있어서 도피 생활을 어땠는지 그 짐작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도망 다니기 위한 장비인 거죠. 그렇죠. 이게 노숙도 등산, 했었던 거예요. 그래 노숙도 했네. 그리고 대포폰을 사용했었고 원룸에서 거주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잡아 이걸?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검거되고 나니까 면회 들어오잖아요. 다른 조폭들이. 네. 이제 그건 면회 와야죠. 자기 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알아와서 내가 잘하는 그 박사문인데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조폭들끼리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형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 이걸 많이 페이스오프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예, 그렇게 아마 정교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몸 이제 체중을 확 왕창 빼버리면 맞아요. 달라져요. 예. 그래 완전 페이스오프한 거죠. 예. 이제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수배 명단 특징을 우리가 기재하잖아요. 네. 수배할 때. 네. 그 명단 특징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건장한 체격. 100kg. 그다음에 날카로운 눈매인데 개뿔이나 건장한 체격은 홀쭉해졌고 네. 날카로운 눈매는 쌍꺼풀 해버렸어요. 오라한 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점이 두 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이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지. 이 공소시효를 노리고 도주해갖고 페이스오프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추세예요. 아 그래요, 그게.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이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협조도 많이 구하는데 그 잘 안 돼요. 뭐 또 알고 일부러 해주는 의사는 없지만요. 형사들 그 페이스오프하는 범죄자들 수배자들 많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짜 석유 판매자 그 경우 전 깜짝 네, 놀랐어요. 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네. 걔는 이 턱까지 깎았어. 턱까지. 광대도 깎고.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어떻게? 지문 없으면 도저히 못해요. 지금 이거 페이스오프 사례를 조금 몇 개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네. 2002년도에요. 네. 전국을 무대로 성폭행 행각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발발이 이 허씨 있어 46살 허가 요 놈은 2007년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2002년도에 그렇게 범죄 막 저지르고 다녔는데 네. 2007년도에 인적사항이 나와갖고 지명수배 내리니까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어요. 딴 사람 됐겠네. 네, 그래가지고 도주행각을 하고 또 머리는 퍼머를 했어. 아 직모인데. 체중은 얘는 거꾸로 10kg 늘렸어. 야씨 몰라보겠다. 그래서 수배 3년 만에 건거했어요. 애 먹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또 2002년도에 충북에서 살인범 신씨 있어요. 49살 신가. 네, 예. 요것도 보톡스 성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민이 이 지명 수배자 목록을 보고 네. 그 수배자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해요. 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뭐뭐예요? 예, 뭐 FBI 같은 경우는 예. 범죄자의 성형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표기를 해주고요. 아, 성형 가능성. 예, 그거 말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성격은 안 변하잖아. 성격도 기재해줘. 그다음에 직업도 주로 하는 일도 기재해주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도 아주 자세히 기재합니다. 혐의 내용까지요? 그게 범죄 수법이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나라는 또 그게 불법이라고 안 되지, 불법이지. 따지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문 변경 가능성도 기재합니다. 지문을 변경해요? 변경을 한다는 건 찢어가지고 안 나오는 아, 예, 안 나오게요. 그다음에 이제 문신 특히 걔들 많이 하잖아. 문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해. 지위치 똑같지. 그러면 지워도 그 위치는 나오니까 네. 문신의 위치, 그다음에 문신의 형태, 그다음에 흉터 자국 같은 거 어디에 흉터 있는 것까지 네. 아주 자세히 기재를 해요. 미국은. 우리도 요거는 좀 저도 제안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전단이 한계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세하게 깨알같이 써져 있으면 한 장에 잘 안 읽어요. 맞아요.
그 속성 때문에 미국은 깨알같이 이렇게 요런 걸 자세히 한 장에 다 끝내. 적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으면 안 읽어요. 장난해요. 그래서 특징만 이렇게 넣는 게 이거 차이예요, 이 정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갈게요. 네. 당연히 이제 해남서에서 강남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했겠죠. 옮겨줘야죠. 예. 그때 이제 인계하기 직전에 해남 형사들한테 그러더래. 아, 내가 진짜 한이 되는 게 내가 죽였던 그 형, 네. 그 김 씨하고 내가 합의를 못한 게 가족들하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봅니다. 이렇게 잡힐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했고 네. 연행에 순순히 응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죄명은 살인죄죠. 살인죄네 일단. 살인죄.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살인죄로 적용해서 보냈는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 이후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오, 이게 싸게.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네네. 사람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면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칼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배를 찔렀는데. 급소를 찔렀는데. 네. 근데 하여튼 뭐 검찰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 안 된다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고요. 2013년 5월 24일 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네. 위현석 부장판사 네. 이분이 이제 상해치사죄로 3년 선고했습니다. 3년이요? 예. 뭐야 이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박사문이는 유족하고 2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거예요. 2억을 주고. 2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문이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 4일 날 만기 출소했습니다. 뭐야?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문이는 기업 인수 문제로 사망한 김 씨하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네. 미리 준비한 칼로 김 씨의 명치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그렇죠. 예.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직후부터 체포될 때까지 네. 4년 2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 징역 3년. 너무 약하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결과는 그렇게 났어요. 사람이 칼 맞아도 명치를 찔렀는데 칼로. 그러니까 뭐 죽을지 몰랐다는 게 이게 인정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종료가 돼서 3년으로 끝났고 결국은 박사문이는 2015년 11월 4일 날 출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말썽이 없어요.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죄지지 않고 좀 잘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더 이상 사고 안 치고 잘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이상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한 행위는 영원히 본인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뭐 조폭 관련돼서 이제 좀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네. 해남 식대파 같은 경우는 사고를 좀 1994년 경부터 해남 유흥가 주변에서 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깡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래됐네. 논두렁부터 시작된 겁니다. 논두렁. 논두렁 밭두렁부터 시작된 거고 이 해남 식대파가 지금 사고를 꽤 많이 쳤어요. 2018년도에 그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뭐 33억 세금 포탈 사건 터뜨려가지고 시끌시끌했었고요. 2008년도 사건이 유명해요. 2008년도에 그 치과 의사 하나가 사채를 빌린 게 있었어요. 사채를 빌려가지고 사채를 쓰고 해가지고 그때 병원 운영하는 거지 운영권도 뺏기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박사문이가 그 치과 의사한테 소나타를 받은 거예요. 아, 소나타 그 검은 거. 네, 그 범인 그래서 그 의사는 박사문이 때문에 범인 도피죄로 구속됩니다. 아, 그걸 준 거예요. 도망 다닐 때 쓰라고. 그리고 아내한테 이혼당한 아이 뭐야.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그 식계파가 99년도에 그 해남에서 그 일대 그 유흥가에서 외상수를 한 2억 원어치 그냥 공짜로 먹은 거. 공짜로 처먹은 거. 94년부터 99년까지 그냥 많이 200여회에 걸쳐서 2억 원 상당 그냥 술 공짜로 먹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내 술집이나 마찬가지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식계파 조직원 강 씨 등 7명 구속되고 또 뭐 마 씨 등 18명은 도망가고 25명 내외가 처벌받은 그런 99년도 관련 보도도 있고요. 그 이제 아까 사망한 그 신양 오비파 그 김 씨 극장사장. 거기는 이제 신양 오비파 84년도에 조직원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광주 충장로에 있는 신양회관 주변에서 결성이 됐어요. 아, 신양. 그래서 신양 오비파입니다. 신양회관이라는 저기 식당이. 두목이 이제 이은규인데 그리고 이제 신양 오비파 이외에도 그 옆에 이제 충장 오비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비는 그러면 그 알파벳으로 오비가 무슨 뜻이야? 네. 올드보이스야? 오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지 하면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오쥐.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광주 충정로 5가에 오비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옛날 많았어요. 예, 오비 광장, 오비 호프. 그 오비 레스토랑 그 주변에서 활동한다 해가지고 신양 오비, 신양회관 주변에 있는 오비 레스토랑 그러니까 신양회관 오비 광장 그 인근에서 노르니까 합쳐갖고 신양 오비파가 된 거고요. 오비하고 크라운파. 예, 충장로 오비파 뭐 이렇게 그 오비가 된 거고요. 크라운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유명한 국제 피자이파. 유명하죠. 그건 뭐 국제적으로 돌았나 국제 피자이파가 성남에 있는 그런 국제 마피아 뭐 국제 그건가 아닙니다. 국제 피자이파는 요 합성어예요. 국제 당구장 광주에 있는 국제 당구장하고 그 다음에 PJ 음악 감상실. PJ 음악 감상실. 요게 합쳐갖고 국제 PJ파거든요. 그 언저리에서 논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모인 동네에 주로 활동하는 동네, 걔들이 거기서 깔짝거리는 동네. 그 동아파는 동아다방 주변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대호파는 대호다방 주변에서 노는 애들. 그럼 사건을 스튜디오에서 꼭 깡패 주시고 그럼 사건파네. 사례파죠. 사건파. 우리 스튜디오 여기서도 우리는 사례파잖아.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정도 참. 그러면 교수님 그 코스닥 투자 관련돼서 손실을 보고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아마 그 먹으려고 어떤 일정한 기업을 타겟팅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신하더라고요. 먹다가 이권이 좀 생기니까 넌 빠져야 한 것 같아.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싸움이 되고 항의하고 먼저 때리고 칼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우발적이라고 하고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먼저 때려서 쓰러지고 나니까 칼 들고 그냥 얼떨결에 찔렀는데 명치에 우연찮게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진짜 속된 말로 강남 한번 칼질을 했는데 3년이 말이 되냐고. 근데 2억 원을 주고 또 합의를 했잖아. 그것도 합의 안 했으면 3년은 안 떨어졌겠지. 훨씬 더 떨어졌겠지. 근데 오히려 4년 몇 개월 동안 도망댕긴 세월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힘들었겠네. 여튼 이후에 내가 알아보니까 더 이상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박사문과 관련된 어떤 그 문제는 없어요. 개과천선해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대한민국에 이 남자로 태어나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깡패고야. 깡패가 뭡니까? 조폭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고. 잡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살해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스펙타클하네요.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살해 사건. 아차 교수님 그 혹시 그 경사님은 특진했어요? 잡아가지고. 했죠. 근데 이때 경사에서 경위 특진이 쉽지 않을 때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누적 점수하고 그 이후에 몇 건도 하고 하면 아마 특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